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 있어서 고등학교도 디자인고로 진학하고 과가 희귀해서 대학도 인천에서 부산으로 혼자 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예전처럼 하고 싶다는 열정도 없고 집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힘들고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꿈을 찾기에는 여태껏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요. 인생은 기니까 지금부터 찾아도 안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오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좋아서 간 거니까 일단은 포기하더라도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안 남을 정도로 파고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만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꿈을 찾기에는 여태껏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오빠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가 유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어쨌든 빚을 내서 제 유학을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전 지금 배우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 나와 있고 이 문화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한테 안 맞았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냈을 때 분명히 어떠한 경우로라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빠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같으면요 먼저 학교에서 진짜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 컨설팅 시간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할 때 아니면 뭔가를 바꿀 때 바꾸기 전에 먼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두지 말고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집중해서 찾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내가 그렇다고 딱히 뭐를 지금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부산까지 혼자 와서 디자인 이런 과로 진학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거라면 일단은 이 분야에서 잘하고 괜히 다른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관심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흥미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잘 해내야 돼요. 잘 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를 동시에 같이 찾아야지 이거 하나를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놔두고 포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실제적으로 찾아볼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면서도 굉장히 조금 깊은 질문인데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어렵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실패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패는 불가항력적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들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포기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집착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집착은요, 올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올바르게 보게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말로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객관적인, 그리고 보편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야 되는 거는 사실을 볼 수 없는 집착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집착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집중. 집착과 집중은 굉장히 종이 한 장이지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고 싶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집착을 하는 것을 빨리 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로라하롤님이, 하주님은 포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기해본 적 없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포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휘슬러님이 포기보다는 변경,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포기보다는 변경.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포기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몽님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포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 포기. 사실 저도 다이어트 막 몸 만든다고 막 이래놓고 닭가슴살 싸놓고 이랬다가 못해요. 근데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다이어트 자체를 안 하겠다, 몰라, 이제 나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할래, 요렇게 되면은 그거는 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실패를 반복을 안 하는 방법은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우리 로라롤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건가에 의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디에 비중을 둘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 다이어트도 내가 왜 자꾸만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만 안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이어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다이어트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친구가 고딩 때부터 지금까지 3번 정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너무 어려서부터 봐서 그런지 남자로 안 느껴지는 것도 있고, 소중한 친구인데 사귀고 이러면서 그런 관계 깨지는 것도 싫고 해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아직도 대화하다 보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요. 끊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참 상대방한테는 미안한 일이다. 그죠? 왜냐면 이 친구는 의지가 있어. 그래서 계속 들이댄다는 거지 지금. 근데 여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 답은 간단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고 이래서 난 이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를 이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안다, 그래도 내가 네가 좋은 게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여자분이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걸 들이대도 나는 좋은지, 아니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지, 이거는 여자분이 선택해야 돼요. 지금 여자분은 친구로는 그냥 지내고 싶은데, 근데 남자친구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친구처럼은 지내고 싶지만, 근데
남자친구로는 싫다. 그러면 여자분도 아마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친구로 남고 싶은지, 아니면 근데 그 친구로 남는 조건이 이렇게 들이대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끊을 것인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거는 여자분이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도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 막 남자들이 막 친절하게 막 대해주고 그러면, 아, 얘가 나 좋아하나? 막 얘가 나 좋아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설레고 괜히 막 여지 준다 그러고. 남자도 근데 사실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애가 조금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나는 막 개그 유머도 없고 막 진짜 응?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썰렁해. 맨날 썰렁 개그 막 이렇게 해. 그런데 막 잘 받아주고 막 이러면 막 시콩시콩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분은 뭔가가 지금 나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난 그냥 이분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거는 확실히 끊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호박이라고? 이거 하나씩 질문이야? 근데 단호박이면 연락을 안 하겠지. 그리고 연락 다 끊고 안 만나지. 근데 아직까지 뭔가 미련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친구랑 계속 연락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연락도 다 끊었는데 막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난 네가 좋다 나와 막 이런다.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오래 공부하라고 앉아있는데 집중도 못하고 공부도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앉아있는 만큼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불쌍해.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 이거 어떻게 해? 일단 첫 번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도 낮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학원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 그러면 나 공부 못해. 진짜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이 12시에서 12시 사이에 노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뭔가를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집중력이란 거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것과 집중력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집중과 집중력은 다르다. 그래서 집중은 내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10시간을 했을 때 그냥 집중을 하는 건데, 집중력은 그 10시간을 공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1시간으로, 2시간으로, 3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압축시켜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내는 거를 집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서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해서 그래요. 시간적인 개념에 모든 거를 지금 맞추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12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5시간, 6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집중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차라리 6시간을 어떻게 놀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양갱이가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맞아. 막 엄마가 보내고, 엄마가 지금 학원 보내고 내가 어떻게 못하고, 그리고 그 억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양갱아, 진짜로 중요한 질문이다. 네가 만약에,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네가 만약에 전교 1등을 하고 엄마가 얘기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해내는 거를 부모님이 안 알고 인정을 하면 그런 얘기 안 한다? 아닐 것 같지? 우리 부모님은 안 바뀔 것 같지? 근데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막 1등을 하고 막 공부를 잘하고 막 엄마가 얘기를 안 해도 막 내가 공부를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될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갱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학원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학원을 가기 싫은지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가기 싫다. 그럼 가기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기 싫다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먹히지. 씨알도 안 먹히죠. 그렇지만 내가 학원을 안 가도 괜찮다라는 그 신뢰까지도 주는 것까지가 설득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학원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인정가, 우리 아프리카 얘기로 인정각, 요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진짜 나 공부 못해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카투사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는데 저는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거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 영어 못하면 카투사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애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나 이러는 거 싫어요. 내가 카투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토익은 점수 잘 받아서 왔어. 근데 말 잘 못해. 그러니까 막 미국 애들이 깔보고 얕보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카투사의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카투사들 중에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카투사를 지원해서, 카투사는 또 운이 필요하잖아요. 랜덤으로 뽑아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데 카투사가 됐다. 그러면 진짜 군사 외교관으로 진짜 미국 사람들한테 야, 한국인은 이 정도야 라는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영어 공부 잘 해서 지원을 해보세요. 영어를 못하는데 카투사 지원하려는 거 지금 그냥 놀라는 거잖아. 그냥 카투사의 혜택 몰라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괘씸해. 혜택도 물론 나오지. 근데 혜택 나오는데 카투사의 본질은 혜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투사의 본질은 미국 애들이랑 같이 군사 외교관으로 저는 파송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괘씸해.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데 카투사 지원하려고, 일단 지가 못하는 걸 알면서 영어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카투사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괘씸해. 영어 못하는데 영어 잘하고 막 토익 만점 받는 애들도 카투사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 정말 못하는데 카투사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영어 공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카투사를 그냥 혜택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괜히 혜택적인 부분만 갔다가 한국 더 욕칠하고 먹칠하고 한국의 이름에 먹칠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카투사에서도 정말로 멋진 군인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 간호사인데요. 영어 독학할 수 있을까요? 네, 독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학생 간호사인데 영어 독학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나는 독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독학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부분, 그리고 영어의 어떤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려는데 독학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독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남자친구랑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 못하겠어요.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세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은 조금 더 심해. 아니,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아요? 그 자존심 지켜서 뭐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